기자들의 눈으로 정치 현안들 깊이 있게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바쁘시죠? 네, 요즘 장 선배도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연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네, 있어서.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회사 선배보다 더 자주 만난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재외국민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4년 전 저는 북경에서 투표했어요. 네. 하셨어요? 코로나가 워낙 했죠. 심했었던. 코로나가 워낙 심해가지고 일단 소독약부터 찍어야 됩니다. 투표용지 가져가기 전에 소독약을 흠뻑 발라가지고 네. 그리고 간격도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고 나서 한참 뒤에 다른 사람이 서서 하고 다 검사하고 하여간 그때는 진짜 코로나 복판이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 진짜. 예, 그 와중에 제가 투표를 했다는 거.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재외국민들이요 투표 열심히 합니다. 예. 그리고 애국심이 장난 아닙니다. 예, 호주 보셨죠? 이번에 호주 투표율 주목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호주 재외국민 투표율 투표율이. 예, 맞아요. 주목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이 되고 출정식 장소도 각각 여야 정당들이 정했고 한데 뭐 민주당은 용산으로 가고 국민의힘은 어디로 갑니까? 아직 비밀이라고 장동영 비밀이에요? 선배가 아침에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예. 아침에 기자들과 도어스태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뭔가 승부수를 봐야 된다고 하는 지역 자체가 네. 범위가 넓어졌어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아마도 네. 좁혀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어디를 가야지 뭔가 선거 전략으로서 유효할까라고 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무슨 고심의 고심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조심스럽게 낙동강이 아닐까 좀 관측을 좀 낙동강.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역순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 싶은데 예, 예. 그럼 어디까지 제 관측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컨셉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거 김은지 판세가 기자- 참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진행자께서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원래라면 PK 지역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예. 국민의힘이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예.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해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해볼 만한 곳이 아니라 원래 잘했던 그렇죠. 곳인데 잘했던 곳이죠.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거기조차 지금 어제 서병수 의원이 긴급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저는 오늘 한동훈 이제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니까 세종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지금 세종으로 의사당을 전체 다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어젯밤에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되기로는 네. 오늘 아침 8시 반에 현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네. 기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바빠졌어요. 아니 이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혹시 메시지이냐라는 추측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야지만 긴급하게 잡힌 현안 기자회견이라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국민의힘에서 공지를 정책 관련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 공지를 예. 했어요. 전화가 너무 오니까 네, 이렇게 했겠죠. 네. 이제 그래서 또 기자들의 추측이 그럼 의대 정원일 것이다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막상 까보니까 예. 이게 세종시였다라고 하는 예, 거죠. 예. 좀 어떤 면에서 뜬금없기도 하고 기자들 입장에서 김이 샜다라고 보는 게 물론 우리 정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전까지 했던 이야기가 메가시티였었고 사실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다 옮겨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짜잔 하고 내기에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어가려면 네. 이제 아마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세종에서 할 들었습니다. 수도 있겠다. 네. 자, 일단 그 낙동강 벨트에 새로운 한 분이 또 등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산 사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배재정 후보 네. 지원 유세 선거운동 캠페인을 나선다고 하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적이 있으십니다. 네. 본인이죠. 예,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이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네. 결국 구도 자체를 치환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배재정 후보와 김대식 후보가 부산 사상에서 맞붙어 있는데 네. 김대식 후보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장제원. 쉽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한때는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명됐던 분 아닙니까? 네. 장제원의 대리인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배재정은 또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또 중책을 맡아서 총실에 그렇습니다. 근무도 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일 때 또 아마도 대변인 단에도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문재인이 등판을 한다. 그 얘기는 이 선거가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배재정 후보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부산에서 픽한 그렇죠. 기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5번의 부산 4.3구 선거 전력 중에서 딱 한 번 이겼는데 그때가 문재인 대표가 맞습니다. 사상에서 출마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한다는 것은 그 선거 구도 자체를 바꾸는 효과가 있고 네. 결국은 부산에서 조국 열풍이 불고 있는데 조국 결국 누구의 참모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모거든요. 그러네. PK 지역의 고향이 또 어디입니까? 조국도 PK이고 문재인도 PK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도가 치환이 되고 예. 낙동강 벨트의 기류를 확 올리는 오. 선거를 업스케일링하는 효과가 예.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지금 하는 것이다. 야.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만 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딴 데도 간다. 사상을 시작으로 예. 분위기를 잘 타면 말미에는 예.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예. 지금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갔지만 예. 못 간 데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암시를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예. 실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갔다 왔거든요. 3월 22일에 네. 이제 김두관 후보와 함께 양- 일정을 했는데요. 어. 그날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네. 다음 날이어가지고 국제 기념을 강아지 해요. 날. 국제 강아지의 날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오. 있대요. 3월 23일. 그래서 네. 3월 22일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가가지고는 보호 중인 강아지 아. 2마리와 산책하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명한 반려인이지 않습니까? 예, 예, 반려동물을 예. 키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진 일정들을 보면 김두관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강아지를 안고 찍고 네. 이렇게 메시지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요. 양산-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양산 갑도 가지 않았나요? 네, 거기도 이제 사무소 방문했다는 거거든요, 그 보면은. 네. 우리 내가 사는 동네다. 고향에서, 예, 좀 뭐 이렇게 다 해달라. 당선이 됐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구교영 기자님의 예측대로 갈 수도 있겠다. 예, 뭐 예컨대 전재수연 지역구라든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다 갈 예. 것 같다. 예, 그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느닷없는 기자회견 오전 8시 반에 했는데 무슨 내용일까 기자들에게 큰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역시 세종이었다. 한번 영상 일단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 개발 제한을 풀고 서울의 네.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분절된 국회가 아니라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정당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한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네. 적극적인 개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걸 좀 네. 유심히 봤는데 네. 그 4월 10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 사항은 네. 여의도 정치를 먼저 끝내자는 구호를 만들고 개발한 것인가? 아니면 그 공약을 개발하고 맞춘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여의도 정치를 끝내자라는 2주간의 선거 그 구호를 가지고 네. 급조한 공약인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안이 네. 없었던 안이 그렇죠. 아니고 이미 2021년 9월에 네. 세종시로 국회의사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여야 맞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반대도 예. 있었지만
합의 처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계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 기능 이전은 이미 예비된 상황이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포인트로 삼았던 거는 네. 여의도 정치를 끝내자고 하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것도 싹 다 옮기자는 거거든요. 완벽한 이전을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인데 뭔가 참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공약이라면 네. 아마 선거 초임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취임한 12월부터 예. 뭔가 초두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시점적으로 2주 남긴 시점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치들 구도를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를 청산하자는 구호를 만들고 예. 그 정책을 후행적으로 약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개인적으로는 예. 상당히 듭니다. 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목이 간지러워서 갑자기 중간에 죄송해요. 목이 간지럽다. 아, 예.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네.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일면에 딱 제가 확인한 건 세 매체인데 그 세 매체 일면에 국민의힘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기조를 연장인데요. 정치가 여의도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vs 국민 이 구도를 잡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 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구도 전환이 필요한데 당내에서 종북 프레임 들고 왔다가 바로 수도권 후보들한테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았죠.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올 게 이제 철진한 색깔론 가지고 온다 이런 지금 비판들을 경향신문을 비롯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이라는 브랜드를 최전선에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정치이거든요. 네, 반정치다 예, 보니까. 여의도 정치에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 그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면서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계속 그 연장선 사실 저는 안철수식 정치의 연장이라고 보는 면이 큰데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는 인기가 낮고 정치하면 왠지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뭐 보기 싫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적극 편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네. 결국은 공약의 급조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이게 비판 포인트가 얼마나 있냐 없냐로도 좀 대별이 되는데 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곳곳에 보여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의도를 뭐 금융의 본산, 뭐 국회의원 10만 평을 지우고 네. 거기에 이제 금융 허브를 문화와 만들겠다, 금융. 문화의 네.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의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근길 그 지지율에 홀더 인사를 인사. 했죠. 네, 네. 하는 와중에 누가 나왔어요? KDB 산업은행 부산 본점 맞아요.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와서 와서.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KDB 산업은행이 금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국책은행이잖아요. 부산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금융과 문화의 허브 구역으로 되려면. 만들다고 했는데 네. 그 레토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들을 연출했죠.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박절하게 얘기했어요. 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게 우리의 공약이다. 이렇게 하고 사실 면전에 예. 박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 세종 상당히 이전을 매정하시네. 얘기하면서 금융 허브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발적인 태도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례가 들면서 국회의사당을 남겨놓고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약간 설명이 좀 약간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회의사당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산 역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레거시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화학자, 역사학자들과 함께 공론을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4월 10일부터는 여의도 정치가 끝난다. 국회의사당은 다 의전할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청와대 졸속 이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를 왜 그렇게 한 거냐? 청와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 문화재인데 거기에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패션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모멸감 같은 것도 느낀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또 국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주 일차원적인 궁금증이 자 그래서 여의도를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 여의도 정치가 종식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우기죠. 예. 장소를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가면은 세종 정치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정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치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장소 이전, 존재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있던 그런 정치 군법이 달라지지 않는 거다. 저는 이런 게 참 국민들은 다 보이는데 왜 이분들은 이게 안 네. 보일까? 예. 그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그 지점을 바로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지금 세종 간다라고 하는 게 네. 용산으로 갔던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이제 도 스태핑 하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또 그만두고 맞아요. 이러지 않았냐 네, 이런 네, 비판들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이제 한동훈식 화법이 나오는 건데요. 아니 이미 가기로 한 건 결정이 된 거라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인데 어디에 옮기는 것, 국회 상당 부분이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 여기서 딱 하나 제가 사실은 뭐 네. 진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이런 질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법무부는 아직도 과천에 있냐? 그렇지. 예. 사실 정부 부처가 다 옮기고 세종으로 옮겼거든요. 예. 유일하게 지금 유일무이는 아니지만 예, 예. 몇몇 안 옮기고 질시를 받는 부처 중에 하나가 법무부예요. 외교부도 안 가요. 법무부 외교부 안 갔잖아요. 안 근데 가요. 힘 있는 왜 안 부처 안 가냐고 가요. 사실은 예. 밑에 있는 부처들은 아우성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노동부 그다음에 복지부 불만 많습니다. 예, 멀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지금 사실 공무원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뭐 가고 싶어서 가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선거 열 나흘 앞두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개발을 하겠다. 뭐 저는 되게 웃기는 게 아니 군사보호구역 다 풀다기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그린벨트도 싹 다 네. 해제한다는 것이고, 자 서울 개발 다 싹 다 풀어 규제를 싹 다 풀어가지고 개발 제한 다 풀어가지고 그냥 개발하기 좋은 국토를 만들겠다. 이거를 그 참 아리백도 못하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저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절박한 급하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대구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네.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온 국토에 투기판을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MB 시즌 2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 문제 때문에 짓다만 아파트들이 동네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 물량이 많죠. 예, 지역으로 예. 갈수록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일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건은 있었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판에 뭐 다 풀어서 싹 다 개발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지금 짓다만 건물이나 좀 어떻게 좀 개발을 좀 완료해줘라. 저는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본인이 추사해가지고 징역 20년 때린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만났을까요? 일종의 뭐 그냥 그 정치 뭐 기자 수준에서의 접근을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일종의 집토끼 단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TK 지역 민심을 대표하는 네. 뭐 정치 주자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 상황들이 TK에 네.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대구 중남구에 나왔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사실은 공천을 했다가 5.18 망언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 공천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과 국민의힘 양자 구도가 성립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등한 가운데 선거가 박빙인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예. 배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TK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경북 경산에 나왔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앞서가고 있는 주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신을 공천을 했지만 후행정으로 캐치업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대구 달서에는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네, 나와 네, 있어요. 네. 물론 네. 이제 당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여하간 상당 부분 TK 표를 잠식할 수 있는 네. 표심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자칫 집토끼도 지금 사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통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이 지역의 맹주를 찾아가서 실제로 우리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준 얘기라고 유영하
유영아 변호사가 전한 내용도 보면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똘똘 뭉치자 이거거든요. 네. 결국은 똘똘 뭉쳐서 그 얘기 뒤에 생략되는 거죠.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무소속들이 굉장히 승천하는 상황에서 그런 네. 부분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해야 됐고 네. 한 번은 필요했다 이런 이벤트가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급하면 찾아간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뭐 저런 사진들을 쭉 찍고 있는데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 문제가 큰 거 아닌가. 뭐 의대 정원 뭐 등등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수사에 불과하고 핵심은 도태우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장 갔다 왔던 기자들 이야기 좀 전해 들어봤는데 네. 그 현장에 유세하는데 그 어떤 시민이 이런 피켓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집토끼도 뛸 줄 안다. 네.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제목 나왔습니다. 제목 지금 나왔다. 보니까. 제목 나왔다. 예. 네. 뭐 그래서 네. 진짜 이게 그런 피켓을 들고 오셨다고 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일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 집토끼 아마 뭐 대구에서 집토끼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보수 유권자이실 것 같고.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행태에 화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플래카드는 이제 대구 시민 분노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깨지는 일정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형 30년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만큼의 형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튼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자산은 소위 말하는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공정과 공정과 상식이라고 상식. 하는 수사의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이미지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수사에 대한 그 정당성과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급할 때 찾아가 사면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좌충우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도 큽니다. 좀 지금 보면 그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내용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반발도 많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가. 그러니까 뭐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구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여기라도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까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박 전 대통령 옆에 섰는데 네. 고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친근감을 자아내거나 뭔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깁니까?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특유의 표정에 대해서는 저런 게 많이 나온다 이야기가 있긴 아, 있더라고요. 그 뭐 혹시 표현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뭐 제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전에 듣기엔 약간 뭐 꾸러기 표정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꾸러기 물론 이제 표정? 왜냐면 이게 아. 천진난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꾸러기 우리 표정이다. 윤재욱 대표님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웃는 게 약간 그런데 이제 근데 한동훈 위원장 준비된 마스크긴 해요. 저게 예. 어색하진 않습니다. 어색하진 예, 않은데 예. 근데 뭔가 좀 고개를 45도 기울인 예, 게 예. 이게 통상적으로 예. 저렇게 코칭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게 뭔가 효과가 있는가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 왼쪽 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나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하다. 예, 뭐 이런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한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어떤 정치적 자산 이런 게 그냥 허물어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의료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노정 갈등이라든가 의정 갈등이라든가 대통령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괜히 선거의 여왕은 아니잖아요. 물론 네. 이제 나중에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갈등 등을 봉합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인의 능력이건 아니면 뒤에 스태프들의 역량이든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역사적 차원에서 그런 힘을 빚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영아 변호사가 백브리핑 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잘 없어요. 어떻게 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정말로 이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뭐 예한 예를 들면 네. 안철수 의원이 한 정도 수준의 네, 네. 증원 규모를 바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안 해준 건지 네.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이 원론적인 그런 갈등 봉합의 해결 사례 과거 사례를 얘기해서 안 해준 건지 네. 그 얘기를 했다고는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는 안 밝힌 게 저는 오히려 도 약간 좀 이상하기 시작해서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 소속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 종북 현수막을 달아라. 라는 요청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도로 긴급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출마자들이 다 아유
살벌하네요.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이게 내어주지 맙시다. 색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범죄자와 종북 세력이 어딘지 보여주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가 민주당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색깔이 예. 딱 민주당입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도 저 딥블루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당을 딱 그 타겟해서 만든 플랜카드인데 저거 걸면 큰일 난다고 판단한 거죠 수도권 후보들이.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선거의 쟁점은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도 표심 노리는 수도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읍소 전략, 그러니까 반정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네. 한동훈 브랜드를 내세우기.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이 크게 이기면 3년 동안 식물 정권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것만 막아달라라는 네. 식의 읍소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탄핵 개헌 연대는 저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아, 이야기여서 정말 수세적으로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나와가지고는 굉장히 그쪽이 엄살 부린다 이렇게 네. 이제 지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긴 네. 하던데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제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한 포인트를 내세우기보다는 저쪽을 막아달라 이렇게 가고 보통은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네. 여당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세가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아마 100석도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많이 하면 120석에서 125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자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건 모릅니다. 열 나흘 동안 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네. 지금 남은 선거 기간 제일 중요한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도층, 그리고 네. 수도권, 네. 청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일단 청년층 종북 세력을 잘 몰라요. 그리고 중도층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이나 먹고 살기 힘들 네, 물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부 여당이 적합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적합할 것인가. 이걸 선지해 놓고 따지는 마당인데 네. 범죄자와 종북 세력을 꺼낸다는 것은 네. 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도 네.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이거 못 걸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심 이럴 거면 이 얘기는 못했지만 지금 선거가 어려운 중에 누구 책임이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발등 찍은 거 아니냐. 자승자박 아니냐. 황상무 전 수석의 네.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가 네. 이종석 호주 대사의 그런 네. 귀국 문제라든가 네. 그 대사 임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선거 분위기인데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남 탓하는 듯한 포스터로 승부한다는 것은 뭔가 다름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대파마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해명 자료를 보면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대파값이 더 비쌌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내 탓 아니야라고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게 여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우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쓰다가 지금 선거가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잖아요. 네. 그 절정이 이제 이종섭 대사 임명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생 토론회는 이제 멈추겠다라고 하지만 어제 나왔던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있구나라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냈습니다. 맞아요. 이념 문제 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저렇게 포스터 못 걸게 하지만 네. 결국 대통령은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본인을 계속 선거의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먼저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박민식 후보자인데요. 네, 네, 네. 국가보훈부 장관 지냈잖아요. 네, 네. 근데 박민식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책임론을 시달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아, 진짜요?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라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대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야. 말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억울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무 큰데. 네, 이제 정말 다 전선을 뛰쳐나가는 잘하네.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레임덕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서운한 마음과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는 야, 거죠. 박민식 장관의 메시지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예. 아니 사실은 또 이용이나 앞에 이제 이탈 조짐을 보였던 김은혜 수석하고는 박민식 장관 아예 달라요. 왜냐면은 네. 검사 시절 특수부 근무를 경험을 했던 박민식
그 후보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 사실은 박민식 몇 번 생활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산에서 나왔다가 안 된 사람을 또 영등포 올려가지고 붙여주고 했다가 중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회 또 줬잖아요. 네. 강서 가서 나가봐라. 네. 이랬던 건데 이 사람이 뭔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다?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선집중 라디오에 박민식 장관 또 출연을 했는데요. 홍범도 흉상 내 입장은 시종일관 최고 예우였다. 예. 야당의 프레임이 주특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 제가 하도 바빠서 제목만 봤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제 입장이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입장이 보훈부 장관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최고 예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그 시선 집중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말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건국지사이기 때문에 최고로 예우를 해야 될 분이다. 시종일관 본인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우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로. 예. 근데 국회 출석해서 왜 그랬습니까? 예? 국회 출석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최고로 예우해야 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아니 뭐 이전에 더 좋은 데로 모시고 싶었나 보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네. 있긴 했어요. 네. 그 연합뉴스가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제 인터뷰 다시 전문 재개를 보면 네. 홍범도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면 보훈부 소관인 독립기념관으로 와야 한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는데 네. 정무적 판단이 약하더라. 하지만 본인은 여튼 이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국민 공감대 보시거든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반대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탈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 치자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김은혜 홍보수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게 불리하니까 가장 먼저 이제 그 두 사람을 지목했잖아요. 황상무 수석과 네. 그 다음에 그 이종섭 장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뭐죠? 페이스북인가요? 네네. 예, 글을 올려가지고 메시지를 메시지를 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열흘 앞으로 남은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헌 가능성도 있고 탄핵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영 사무총장이 이것만은 막아달라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한계론. 이게 지금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도 긴급 투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구냐면 수도권 그 3명, 나경원 위원장,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위원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희룡 위원장. 각자 자기 선거하느라고 바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그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 같은 경우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됐지만 네. 일단 본인들 지역구가 다 지금 경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의 지역구 가서 뭔가 지지를 한다거나 전체 경기도라든가 권역을 챙길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예, 그러면은 예. 여력이 없으면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해 보면 네. 결국은 남은 2주 선거에서는 누가 또 참여하느냐가 중요해요. 새로운 누가 인물이 나오냐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누가 나오냐 예. 정세균 전 국무총리랑 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세 현장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세균 네. 총리 인정은 보니까 본인이 종로에서 재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상원 후보가 나가 있잖아요. 노무현 재단 또 이사장 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종로를 갑니다. 노무현 재단이 종로에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도 본인을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후보들을 이렇게 유세 순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공천을 못 받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을 다니겠다라고 28일부터 네.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대위원장 있지만 여력이 적은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뇨한 위원장 투톱으로 세웠지만 네.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당장 김성태 전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가 예. 유승민 좀 나와야 된다. 유승민 나와야 왜냐면은 된다. 중도층이고 수도권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돌면 어떨까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디를 가냐? 내일 그 본인 이제
그 강남병에서 공천을 못 받은 유경준 의원이 경기 화성정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나 있잖아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네, 본인이 네. 자력으로 간 건 아니니까 거기에 지지 유세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움직인다고 하는 대로 다른 데 불러준 데는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혼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 뭔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좀 첨언을 말씀드린 걸 드리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12월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구사하는 어휘나 말투나 이런 게 다 신선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우리가 일부에서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뭐 미국 어디서 나왔니 많이 했지만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치 문법을 탈피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홀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3달 들으니까 이제 약간 좀 지겹기 시작한 거예요. 예. 실증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떤 데 드러나면은 유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동호 반복적인 표현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 직업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 시장 가면은 그 어휘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네. 10분 20분 그냥 자력으로 마음대로 떠드는 데 특화된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장관을 해보고 공직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주가 잘 안 돼요. 가서도 비슷하고 맨날 어깨에 손 올리고 비슷한 이제 그 문법을 뻔한, 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여의도 문법을 비판하지만 한동훈 문법화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도 뭔가 새롭지 않게 느끼면서 한동훈이 가지는 특유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고 있다. 그 이주를 어떻게 버티느냐, 결국 혼자 버틸 수 있느냐 네.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유승민 등판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주 겸손하고 자기 차 운전도 자기가 하고 다니고 인간 유승민 정말 존경한다. 그래서 이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누가 해야 되냐? 한동훈 결단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수면 밑에서 하고 서로 손발을 맞춰가지고는 같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참 내부 소통이 잘 안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사실상 선을 그었는데 다시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것은 네. 물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에서 사실은 더 핵심 야마는 네. 이종섭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된다. 이렇게 이뇨한 이뇨한 위원장이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 해요. 아니, 한국인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금 외국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지금 그때는 또 외국인이 네. 되는 거야? 네. 참 여러모로 순천 사람 아니 순천 사람? 아니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시는 순수 한국인인데 순수하죠. 지금 또 어떻게 된 아무튼 겁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저기 불은 나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수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근데 이뇨한 위원장 재밌으시네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결단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힘이 없다. 난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닌데.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비대위원장 시켜달라는 얘기를 들려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네. 현행법상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크로스로 지지를 안 그렇죠.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데 국민의힘에 가서 자기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국민의 미래를 모셔오면 되거든요 원래. 예, 이게 진짜. 참 이상한 겁니다 예,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그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좀 탈법과 불법과 비법과 이런 게 넘쳐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파. 네. 대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서 뭐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이 참 길어요. 내용이 길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명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근데 여튼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럼 오픈런 해야 되냐 이런 말 당장 나오잖아요. 대파런 해야 되는 네, 거냐. 대파런.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모든 시민들이 이 가격에 어느 마트를 가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일시적인 가격. 뭐 물론 지금 대통령이 오고 나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더 할인 기간을 늘린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 속이 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전 정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물가가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해서 정부가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본인 정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그럼 7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권 인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좀 하면은 예. 이게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원래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가라는 건 그렇게 지금 대파 한 단의 가격이 얼마나 공시가 되는 거는 예. 그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현격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 어느 한쪽에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은 정부가 얘기한 그 해명을 했던 논리도 네.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깎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을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파는 사람도 사는 네. 사람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네. 분란의 씨앗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치솟은 대파 가격을 두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대파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가 아니거든요. 비유법입니다. 네. 다른 물가 사과도 비싸고 배도 비싸고 다른 것도 다 비싸니까 맞아요. 정부를 향해서 물가 관리를 해달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죠. 대파 가격만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즉자적으로 반응하면서 언론 비판만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하면 여러 국민의힘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네. 정부의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시정하겠다. 이건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일을 네.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들어가서 해명하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죠. 부산시장도 했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라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자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제 과일값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수입 과일들 대폭 관세 완화해가지고 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 뭐 망고,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뭐 키위 이런 거 마음껏 사드시게 쫙 편안한 가격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또 우리 국산 과일들이 또 쏟아집니다. 넘쳐나요. 예. 그러면 또 과일값이 또 폭락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시위할 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 정책이 좀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시장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875원으로 팔면 농민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시장에서 마트에서 875원에 대파 한 단을 팔면은 우리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가. 이제 이런 얘기하고 상인들은 대통령이 가면 875원인데 우리 집에서는 4,000원에 팔면 내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호도하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진성준 의원 자기가 이제 강서 하나로마트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대파 한 단에 2,950원이더라. 예. 지금 대파 챌린지가 도처에서 시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 스튜디오에서 마치고 오후에는 저희가 수원 이제 현장 방송 바빠요. 편의점. 정말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24시간이 부족하다. 시장 가시는 건가요? 네, 시장에 가는데 오늘 누구랑 가냐면 이수정 후보. 아 진짜요? 네, 이수정 후보와 함께 저희가 메탄시장. 메탄시장에 가서 대파 가격을 확인하러.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 왜냐하면 뿌리에 875원인지.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에 굉장히 엄정한 예. 언론. 실제로 그런지 메탄시장 혹시 그 편의점 애청자분들 계시면 메탄시장 같이 오셔서 우리 대파 가격 확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875원에 한 뿌리가 아니면 그럼 네. 이수정 교수님은 본인의 입장을 수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수정 후보하고 같이 돌기로 했어요. 네, 이수정 후보가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분이 육개장. 육개장을 잘 끓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개장용 대파를 샀노라 하고 뭐 영상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예, 구메탄시장, 구메탄시장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수원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후 저희가 2시인가요? 2시 반인가요? 2시 반, 예. 구메탄시장에서 만납시다. 일단 이수정 후보와 함께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이수정 후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대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
자,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요쪽에 한 달에는 8불이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럼 875원이면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도 하나로마트를 가서 대파 한 단을 사왔어요. 진짜요? 우리 동네 하나로마트는 할인카 3,000원인데 한 단에? 네. 할인 카드를 하면 2,100원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아침 출근길이 바쁩니까? 오늘 아침 또 YTN 라디오도 있었어요. 네. 그 새벽에 제가 대파 한 단을 풀어가지고 셌어요. 7뿌리도만. 예, 작은 거 7뿌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에 875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엄청 비싸요. 내지가. 5,000원 예. 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수정 그 후보하고 만나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원래 이런쯤 되면은 늘 나오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후보들과 의원들과 당원들한테 한동훈 위원장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원래 그런 메시지가 올 시점이 그렇죠. 됐는데 선거가 너무 바빠서 네. 바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메시지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이수정 교수는 이게 본의 아니셨을 텐데 네. 정말 이 선거가 어쩌다가 대파 선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어떤 상징성으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모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이제 가가지고 어떤 해명을 하실지가 참. 하여튼 저는 근데 저는 이 점은 높이 삽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아니, 그건 맞아요. 언론에 네. 출연해서 저도 그건 아주 본인의 좋게 합니다. 입장을 생각합니다. 네. 피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예. 예. 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도 뭐 거절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맞습니다. 자세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오후 2시에 이수정 후보와 함께 대파 구 메탄 시장에서는 대파가 얼마인지 한 뿌리씩 파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언론인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대파를 보도했다고 해서 시위에 걸렸어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 점검의 날 대폭 할인 때 아닌 대파 논쟁 이 기사가 방심위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방심위가 민원사주 의혹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건 뭐 어떤 건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도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논평한다는 네. 자체가 정말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여주는 단면이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자유 지수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떨어졌고 자유민주주의 지수 떨어졌고 정말 판판이 지금 우리의 어떤 여러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 보기에도 평가받고 네.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 보도했다고 물론 뭐 아무나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제 심의 대상에 올라가서 긴급 네. 심의가 된다면 그럼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들거든요. 보니까 MBC 제3노조가 민원을 제기한 거네요. 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자사 보도는 민주당발 선전선동 보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계의 씁쓸한 단면인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력적으로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더 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믿지를 않는 풍토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특히나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네. 매체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또 그 정부가 언론을 심의잣대에 올린다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지만 그걸 또 부추기는 한 측면으로서 언론 내부에서 자정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또 이의제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체적인 보도를 못 하게 되면 네. 결국 알 권리를 측면에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조차도 언론의 그 영역조차도 정치 뭔가 좌우의 진보 보수의 영역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진짜 이 해당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이게 왜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거 진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앞으로 기자들 보도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반론까지 넣어놨거든요. 온라인에서는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값까지 알아야 하냐라는 반론이 엇갈렸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왜 충실한 이걸 보도인데요. 예. 반론까지 다 빼곡하게 넣어준 아주 보도의 원칙을 잘 맞춘 보도인데 사실 선방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 복판에 이런 스트레이트 보도를 가지고 그럼 발생 현안인데 기사를 안 씁니까? 예?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 방송 왔던 김준일 평론가가 네. 본인이 이제 그 다른 한 방송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진 사람이 예, 없다. 평화방송. 예, 이런 예. 이야기 했다는 걸로 예. 법정 제재 받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거기 평화방송 김혜영의 평화방송이? 예. 아니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랑 둘이 얘기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법정 제재를 했어요. 참. 아니 근데 편상욱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행정지도 받았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아니, 어제도 여사 문제 때문에 보면은, 어제 예. 누구지 그 어제도 이제 네. 그 전주 의뢰 나온 이성윤 검찰 맞아요. 출신이죠. 네, 네.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전주 KBS 토론에 초청을 받았는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 공언한 상황인데 제작진한테 연락이 와서 그 관련된 소개를 할 때 여사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하길래 자기는 그런데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토론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네.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제작진도 제가 보기에는 뭐 면밀하게 KBS 공문이 내려왔을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에 걸리고 자기 그게 검열인 기준을 거죠. 검열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언론 보도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 보도의 진정성이라든가 정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보도가 혹시나 나에게 끼칠 해악, 회사에 끼칠 해악을 먼저 떠올린다면 누가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윤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KBS 기자로 보여요. KBS 기자가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카톡 주고받은 카톡 문자를 이게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부장은 간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국장은 국장님의 지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그러면 간부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다. 국장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내용이 생생하게 다 나오는데 아이고 참. 아. 블랙 코미디네요. 네. 웃고 있지만 사실 웃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노력하는 기자인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중앙일보 사주가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쭉 줄 서가지고 사장님 힘내세요 할 때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자들은 그 현장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저는 그 좀 민간 감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 자기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망각하고 그냥 특정인을 편들고 특정 정치 집단을 편든다고 하면 그거를 기자라고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전 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좀 바른 말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목이 메이고 네. 계십니다. 진행자가. 자, 우리 모두 물을 마십시오. 상황이 목매이는 기자들 물 상황이긴 먹으면 안 합니다. 되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어제 생각이 편의점에 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심야 방송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 가장 단독은 이재명 대표가 장윤선의 치대 편의점을 구독한다라는 아, 사실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도 깜짝 놀랐고 구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구독을 하고 그 자주 떠가지고 알고리즘에 자주 떠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것은 100만을 빨리 만들어라라고 얘기한 것과 또 하나는 전 사실 시간이 그렇게 40분이나 지난지 몰랐어요.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 앞에 시계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앞자가 계속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참 안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40분이나 해서 귀가 굉장히 뜨겁게 저는 이제 인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귀가 안 뜨거운데 전화기 40분 들고 있으면 상당히 귀가 많이 뜨거웠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송구하다. 원래 15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15분 약속해놓고 저희가 약속을 어겼다. 예, 죄송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인터뷰를 많이 했던데요. 저기 동아일보하고 그러니까 화면 예, 인터뷰.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그 김은지의 뉴스인에도 이재명 대표 출연하시기를 악망합니다. 자, 오늘은 누구 출연합니까? 아 저희 오늘은 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장관하고 예. 그리고 고정으로 이제 장성철 소장, 공무대 소장하고 네. 김용민 시사평론가 나오셔가지고 또 네.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재미. 예. 네, 오늘 저희는 김종대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출연해서 오. 최상병 사건 네.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멋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세계 매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자주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 예,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